고3 22년 9월 시행 모의고사 문학 문제 풀도록 할게요. 18에서 21번 정수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후려쳐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본문 보러 갈게요. 진상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죠? 양씨. 딸을 하나 낳습니다. 수정이, 정수정이. 이름만 봐도 여성이죠. 장승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은 태부인. 둘 사이에서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장연이. 둘이서 서로 연분을 맺어서 약혼을 맺기로 해놨습니다. 진상서가 너무 꼬장꼬장하고 간신놈이 있었던 진량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니 진량이가 진상서에게 모함을 해서 유배를 보내고 유배 가서 진상서는 너무 억울해서 죽지. 정수정이는 아버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장을 합니다. 벼슬에 당연히 성공하겠죠? 처음에는 한리막사. 어째저째 해서 진량이의 나쁜 것을 파악을 해서 쟤를 유배 보내놓습니다. 능력이 좋아 대원수가 됩니다. 오랑캐에 쳐들어온 북적을 무찌르지.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여기에서 남장인 것을 밝히고 황제가 너네 둘이 그러면 결혼해 라고 해서 둘이서 혼인을 합니다. 호나라 왕이 쳐들어오죠. 오랑캐가 쳐들어와 둘이 싸우죠. 승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이하고 장연이하고 이렇게 둘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수정이 벼슬이 더 높아. 장연이가 조금 낮지. 여기에서 군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군인들 먹을 쌀 그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수정이가 장연이 저 자식을 죽여라 결혼해 놓은 상황에서 그러지는 마시고 좀 때리는 걸로 적당히 하시죠. 알았어. 그러면 때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예부상서 진량이 나쁜 놈이죠. 황제가 가장 총애하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방자한지라. 요 정도면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정상서는 우리 편 일찍이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화돼 황제는 좀시 그렇다 않지 하심에 황제도 약간 좀 들떨어졌었네.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해치려 하더라. 진량이가 소인이니까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다. 요 일을 통해서 정상서를 해치려고 했었다. 정상서를 해치려고 했었던 이유 정도에 해당하겠지. 차시 장면 전환할 때 나오는 말이죠.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때마침 정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했더니 큰일 났네. 황제 만조백관에게 묻기를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느뇨 많이 아프냐 했더 사관을 보냈더니 진량이 나아가 말하기를 이때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함하기 아주 좋은 날이지. 모함하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거짓말하네. 상서가 요새 황제께서 조회하는 것이 다르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봤는데 상서의 말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제 속이 좀 의심스러워요. 반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황제가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어머, 황제 성격 어떻게? 어리석지. 황제의 성격 어리석어. 그 다음에 어떻게? 굉장히 경솔해. 그랬더니 중관이 이르기를 정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증거가 없습니다.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라면서 처벌을 만류하고 있다. 그럼 이쯤에서 들어줬어야 되는데 황제는 듣지 않고 정상서를 절강으로 귀양을 시키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상서 집에 앞에 나가 황명을 전했더니 너 유배 그랬더니 상서가 크게 울며 내가 일찍이 국은 황제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했는데 소인의 참언을 입어서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여기에서의 소인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질량.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유 들떨어진 황제라고 하면서 황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칼을 빼어서 서한을 치면서 말하기를 책상이죠.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눈물을 흘리니 부인이 애원통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하며 말하기를 황명이 급하니 수의 행장 빨리 진 차리시지요 라면서 서두를 것을 재촉하는 대사. 정상서가 한편으로는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에게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귀양을 가지만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이 여아가 누구야? 수정이지. 조상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시오. 건강하시오. 조상제사를 유배 가면서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유교적인 아저씨지. 즉시 떠나는데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라. 정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해놓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절강만호는 정상서에게 어떻게 호의적이야. 그러니까 잘 지낼 수 있게 깨끗한 집을 마련해 줬지. 차설 장면 전환이 되죠. 정상서가 유배간 후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연결하니 우와 어때서 이거 억울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병을 얻고 그래서 죽었어. 억울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강만호는 슬피 놀라 황제에게 장계를 보고하고 부인에게도 따로 알려주더라. 확실히 호의적이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하루는 문득 시비가 고하기를 절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부인은 급히 놀라 물으며 대답하기를 아직까지는 몰라. 남편이 죽은지 수정의 아버지 죽은지. 정상석께서 지난달 보름에 별세하셨습니다.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 거죠. 청천벽력.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수정이가 저거 질량이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 계기가 되겠지. 부인과 정수정이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 기절했더니 시비등이 창황망조하여 너무너무 놀라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남장을 한 정수정이 장원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칩니다. 남장을 한 이유 자체가 뭐야? 벼슬 해야 되겠다. 더 높은 벼슬 해서 질량이 눌러주어야겠다 라고 하며 남장을 했었던 요 목적은 뭐예요? 질량을 처벌하는 거지. 처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간다. 출사한 거지.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현과 혼인합니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이는 대원수, 남편인 장현인 중군장으로 출사합니다. 확실히 여성이 능력이 더 높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죠. 장현이가 군량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니까 저거 죽여라. 에이 거기는 너무 심하죠. 그러면 때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좀 마음에 두고는 있을 겁니다. 옆으로 오시죠. 대원수가 호왕의 승리를 하여 영웅소설로서 어떻게 해요? 위업을 달성하고 있지. 위업 달성.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지경쯤 이르러 한복에게 묻기를. 자기의 부하죠. 진량이 귀함지가 여기에서 얼마나 되는가? 죽여서, 저거 때려다봐 죽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수십리는 됩니다. 좀 멀어요. 내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잡아와. 대원수 분부하기를. 큰 따옴표 치면은 요런 거겠지.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라고 하니 한복이 듣고 나는 듯이 가서 내실로 들어가는데 진량이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서 주변에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에게 고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 한복이가 한 일은 진량이를 결박해서 본진으로 데리고 온 거지.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몽둥이 아래에 꿀리고 노기대발 분노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과거에 우리 아버지 유배 보냈었던 거. 진량이 제발 살려만 주세요 비는데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목을 베라 했더니 무사가 진량의 머리를 잘라서 드리고 대원수는 제사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를 지내더라 라면서 어쨌든 복수 성공.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효녀라고 합시다. 대원수에게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현 남편을 기주로 보내고 자신은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 서울로 향하여 며칠날 만에 궐하 임금님 아래에 이르니 황제가 백관 모든 관리들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칭찬하는 거죠. 모두들 데리고 이 정도면 엄청 환대해 주는 거지. 좌강로 평북 후에 봉하시니 대원수가 감사합니다 하고 청주로 가더라. 차설 다른 장면 전환이죠.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자신의 모친 태부인을 배웠고 전후사연 저 두드려 맞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태부인이 듣고 억울해하고 화내면서 하는 말. 태부인이면 누구예요? 장현이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 장수정이 된다. 정수정이 시어머니죠. 너를 길러 벼슬이 공우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던 차에 좋지만 부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정수정이한테 며느리한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겠는가 라면서 탄식하고 있고. 장현이 다른 부인인 원부인과 공주가 말하기를. 요 부인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정수정의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합니다. 저 사람 누구? 장현이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장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수정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수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어머 원부인과 공주는 뭐 하고 있어? 태부인을 달래고 있지. 집에 들어오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시녀를 정하여 서차를 주어 청주로 보냈다. 며느리한테 보낸 거죠. 정수정은 전쟁에서 그렇지 남편 장년을 장계한 일로 심사답다 하더니 아무리 나란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신경이 좀 쓰여. 시비가 문득 말하는데 기주에서 어디 시댁에서 시녀가 왔다 하건을 불러들여 서찰을 받더니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화답하여 보내고. 어머 걱정하고 답답했었는데 편지를 보고 나서 기뻐 화답하고 보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니었나 보지. 왠지 좋은 내용이었을 듯.
다음 날 행장을 차려 집으로 돌아가는데 홍군치삼 옷을 입고 봉관적이 명월패를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를 하고 무엇으로써 애즈 며느리 며느리로서 예를 다하고 두 부인과 더불어 예필 좌정하는데 태부인은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내 아들 때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거네요.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극으로 섬기더라. 밑에 18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돌아와서 찾을게요. 1번 황제는 자신을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했었다. 여기죠. 황제가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18번에 1번 맞고 18에 2번 중관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중관이 말하기를 죄 명백함이 없습니다. 어찌 벌로 다스립니까? 좀 참으시죠 폐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똑바로 줄을 그을까? 처벌하려 했다. 중관이 이르기를 여기에 18번에 2번 18번에 3번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 18번에 3번 오케이. 18번에 4번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그럴까요? 여기 다음 페이지 한복이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 한복이가 한 일은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에게 고한 거지. 저거 머리를 자르라 라고 이야기한 건 누구? 수정이지. 18번에 4번 틀리죠. 18에 5번 원부인과 공주는 여기 있죠.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그러니까 이 저 사람이면 수정이가 맞지.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 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번에 틀린 이야기는 4번. 다음 19번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기역 마침 정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하지 못했더니 19번에 1번 정상서 모함하기에 좋은 기회 괜찮죠? 내려와서 니은 황명이 급하니 너 유배 가는 명령이 내려왔으니 유배 가는 명령이 내려왔으니 급히 수행 차리시오. 19번에 2번 정상서가 비보를 전해질 것을 짐작? 아니죠. 이미 비보는 들었지. 그러니까 19에 2번 틀리죠? 내려오셔서 3번 디귿 정상석께서 지난달 보름에 별세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부인과 정수정은 이 말을 듣고 악 소리를 내며 기절했다. 둘 다 기절했지. 19번 4번에 리을 대원수 호왕에게 승리하여 19의 4번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네요. 황제가 엄청 칭찬해주고 좌강로 평북 후에 봉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답을 받았죠. 그러면 이 정도로 좀 구분해 둘 수 있지 않을까? 필기를 요렇게 해서 화살표 리을 덕분에 요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19번에 4번 맞는 얘기. 19번에 5번도 맞는가 보러 갑시다. 미음 서찰을 받더니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하며 화답 보내고 집에 갔습니다. 걱정을 덜고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지? 왜? 여기에서 심사답답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받고 기뻐하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20번 옆에 문제 보러 갈게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정도 되겠지. 다음 20번 보러 갑시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답 그냥 바로 찾으러 갈 거예요. A는 누가? 절강만호가
황제에게 보낸 거지. 뭐라고? 정상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서의 죽음을 나타내는 편지. B는요, 누가? 정수정이가 누구에게?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지. 뭐라고요? 호나라 왕하고 싸웠는데요, 승리했습니다. 호왕의 승리함을 보고하는 거죠. 호왕의 승리함 보고.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오케이. 21번 보러 갈게요. 정수정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며느리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내고 다양한 능력,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됩니다. 1번. 질량의 귀양지가 여기에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그 새끼 죽여야 되는데. 대원수의 발언에서 질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효녀로서의 면목 조화. 제사상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괜찮지?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친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 남편인데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 역할을 중요시한 게 못마땅하지. 물론 그거 이제 풀리기는 하지만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해. 아무리 나란 일 하지만 남편 때린 게 좀 신경은 쓰여.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지. 남편을 처벌한 게 마음에 쓰여. 남편 처벌한 게 전쟁터에서 마음에 쓰여. 신경 쓰여. 이거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 시어머니에게 예를 다하는 정수정의 모습. 국가적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 그렇지. 요거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며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수고하셨습니다.